꽝 잡는 매 추미애 민주당 아킬레스건이 될 건가? 자, 추미애 전 장관이 내일 온라인을 통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 관련해서 한편에 또 우려가 좀 많이 나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보다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 이광재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광재 의원, 이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죠. 예. 그러나 또 추미애 장관님이 출마하시는 거를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오늘날 이 대선 후보까지 오는 과정에 사실은 윤 총장이 스스로 키웠다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키워진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이광재 의원 출마한다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윤 전 총장을 추미애 전 장관이 키운 측면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 좀 더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현재 3위인데 딱 거기까지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전재수 의원,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내가 윤석열을 잡는 꽁 잡는 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선이 누굴 잡으러 나오는 거냐.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후보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지탄, 반색, 여러 가지 반응 나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꽝 잡는 매가 아닌 닭을 쫓던 강아지를 자임해야 될 사람은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어허. 바로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인데요. 추미애 전 장관의 대권 출마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죠. 추미애 전 장관도 재임 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감찰권을 남용해서 찍어내길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국민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닭 쫓던 강아지를 자임해야 될 추미애 장관이 꽝 잡는 매를 자임하는 것을 보면은 매우 의아합니다. 진짜 민주당은 뭘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요.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상 윤석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던 분이다. 내심 여당에서 말리고 싶을 것이라고 비꼬았는데요. 그러면서 추나땡이라는 줄임말을 말했습니다. 추나땡이요? 혹시 추나땡 뭔지 예상하시겠습니까?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추미애가 나서면 땡큐다. 맞습니다. 바로 추미애가 나서면 땡큐라는 말인데요. 윤 전 총장 저격수를 자청한 추미애 전 장관의 대권 출마 소식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실제로 여권의 분열도 이제 시작됐다. 이런 목소리도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의 대권 선언은 윤 전 총장에게 그리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 상당한데요. 윤 전 총장을 향한 계속된 공격에 결국 윤 전 총장을 향한 피로감이 쌓이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추 전 장관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모두 9명, 여기 9명이 있습니다. 9명의 대권 주자가 각축전을 벌입니다. 이른바 구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 내에서는 지금 경선 연기론을 두고 떠들썩합니다. 이 경선 연기론,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데 매번 대선 때마다 반복된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먼저 네. 경선 연기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 바로 여기 있는데 이재명 지사 아니겠어요? 네. 오늘 이 경선 관련해서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네, 바로 어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면 경선 연기가 훨씬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에 대한 신뢰는 그 이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경선 연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당의 신뢰 차원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9월에 하는 거랑 11월에 하는 거랑 국민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을 드러낸 건데요. 이 지사 이번 대선에서 이 경선 연기는 없다는 원칙론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도 관련 발언 나왔는데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한때 약장수들이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당내 주류죠. 이 친문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원칙이라는 거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 당원 100조인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까지 경선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다만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처리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시기 조정이 가능하기는 한 겁니다. 이 상당한 사유라는 부분에서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시계를 좀 돌려보자고요. 저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 얘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도 나왔습니다. 이 대선 경선 시기를 둘러싼 논란 지난 대선에서 똑같이 펼쳐졌는데요. 네. 이 당시에는 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류,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 이 대선 180일 전에 경선을 치러야 된다라면서 원칙론을 고수하고 나섰었습니다. 네. 지금과는 반대의 상황인데요. 이 반면에 비주류 주자들은요. 7월이나 8월로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재미있는 건 이재명 지사 그때는 경선 연기를 주장했었거든요. 오. 이 당시 모습도 준비해봤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이재명 시장님, 공정한 대선 경선 반드시 중심 잡고 지키겠습니다. 모두 함께 모셔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우리 정당사의 길이 남을 역동적인 경선을 우리 함께 만들어냅시다. 문재인 후보가 전에 대선에까지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이니까 지금은 인지도가 높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우세를 점하고 있겠죠. 룰이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의 룰 정도로만 정리가 돼도 저는 바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보다 모르겠습니다만. 저 일이 한 4년 전 있었던 일인데 네. 지금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에도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쪽이나 연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이나 뭐 이유는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이 원칙 고수, 그러니까 경선 연기는 안 된다라는 쪽은 이 대선 본선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하려면 그럼 경선을 빨리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등의 이유를 들었고요. 네. 이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선을 흥행시키기 어렵다라는 점 등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 바로 이거였겠죠. 지지도입니다. 아. 네, 1위 주자인 문재인 당시 후보를 따라잡으려면 이 비주류 주자들은 시간이 필요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크게 앞당겨지면서 뭐 이런 논의들이 다 무의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를 조금만 더 가보죠. 네. 2012년 대선에는 어땠어요? 네, 물론 그때도 연기론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당시 18대 대선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당시에는 런던 올림픽이 있기도 했고요. 또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뜻밖의 인물 누구였는지 예상이 가실까요? 글쎄요. 누굴까요? 뜻밖의 인물? 네, 바로 당시 안철수 서울대 교수인데요. 이 당시에 정말로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켰었잖아요. 아, 그때였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대표를 경선 레이스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무려 100일이나 미뤄서 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대선 레이스가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고 이 막판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 화학적 결합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얻었었죠. 당시 모습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단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양쪽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힘을 모아서 거기서 선택된 후보가 저는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보다 결과에만 연연하고 이것을 경쟁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로 이기는 후보는 대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염려를 끼쳐드려서 공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면 대선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이때는 당시 이 박근혜 후보에게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다만 저 때에는 좀 어느 정도의 연기 명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선 연기 명분이 좀 약하지 않냐라는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는 결국엔 이제 원칙이냐 흥행이냐 뭐 이 부분으로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경선 연기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있었잖아요. 혹시 그렇죠. 어떤 얘기 있었는지 전해지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이 민주당의 의원총회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있었었는데 점심도 거르고 한 3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모두 끝난 상태인데 이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났느냐? 아직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지난 주말부터 계속 결론을 내자 하다가 이제 오늘까지 온 건데 이 의원총회에서 정말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두 들은 이 송영길 대표가 오늘 오후 긴급 이 최고위원회를 열었다고 이 최고위원회의를 이 소집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 의원님, 지금 분위기를 보면 왜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간에 이 시끄러움, 이런 뭐 내홍 잦아들지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여권 지지자들로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타이밍을 한번 놓쳤습니다. 이게 지난 2월 달에 그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당시에. 네네. 그때쯤 빨리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오지 않는데 그때 한번 타이밍을 놓쳤고 또 송영길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나갔고 이러면서 지금 6월 중순이 되는 이 시점에 저렇게 66명의 의원이 이 문제로 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의원총회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는 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상당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그냥 현행대로 하겠다. 네. 딱 결론을 내든지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걸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지금 경선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당무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을 수용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송 대표로서는 의원총회는 했고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좀 내지 않을까. 어떤 식이든 좀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당장 오늘 오후에 최고위원 회의가 소집이 돼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선택,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